요즘 뉴스를 틀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경제 위기설이 쏟아집니다. 제2의 IMF가 코앞이라거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꺼졌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공포감이 들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안전한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과 연금. 이것들이 정말 공중분해되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세 가지 경제 뇌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노란봉투법 그리고 퇴직금 기금화 이슈까지 감정을 뺀 건조한 팩트체크를 통해 이것이 실체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 과장된 공포인지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헤쳐볼 이슈는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국방비 미지급 사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방위산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무기 구매 대금과 착수금 등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이 밀렸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으셨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부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은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해를 넘겨 1월에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두고 행정 절차상의 2월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정부의 해명대로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금고에 현금이 없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세금이 거치는 속도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았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국방비가 밀릴 정도로 나라 살림이 빡빡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수십조 원이나 덜 거쳤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의 현금 부족 사태가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가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리띠를 아주 세게 졸라매야 합니다. 이미 그 영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야 할 돈이 줄어들고 각종 공공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의 질이 알게 모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월급 통장은 그대로라도 내가 누리던 사회적 혜택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내 자산의 감소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보여준 진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이름만 들으면 따뜻해 보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지만 경제 현장에서 이 법은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지도 모를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입니다. 기업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냐는 것이죠. 현재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리스크는 법안의 통과 여부가 아닙니다.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본은 겁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란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속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란봉투법 논란을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닌 내 일자리와 직결된 경제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퇴직연금 기금화 이슈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 퇴직금을 강제로 걷어가서 주식시장 방어용으로 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 몰수나 압수는 팩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소문이 돌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고작 1%에서 2%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돈을 모아서 굴려주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 돈을 관리한다는 것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할 때 뺄 수 있는 건지, 정부가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다가 원금을 까먹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국방비 미지급과 세수 펑크 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 그리고 퇴직연금 개편 논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세 가지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로 모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것은 결국 개인에게 그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금 혜택은 줄어들 것이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2의 IMF라는 공포에 질려 무작정 떨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낙관론도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 흐름 점검입니다. 국가도 현금이 말라서 쩔쩔매는 시기입니다. 개인 역시 무리한 대출이나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변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퇴직연금이나 세금 제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의 자극적인 루머보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분석을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보수적인 투자입니다. 노란봉투법 이슈 등으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을 쫓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팩트입니다. 불안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위기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덜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슈들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내 돈과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